여러 가지 순열에서 배운 이론 중에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론은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순열에서 조금 더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걸 활용해가지고 문제들을 좀 몇 개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배워야 되는 마지막 단원, 즉 길찾기를 배우게 되는데, 요 길찾기가 초등학교 때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했는데, 이제 또 학생들이 버릇이 잘못되다 보면요, 이게 진짜 제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이 길찾기를 하는, 최단거리 찾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워가지고 가디스 순열을 이제 이용을 했다. 그러면 또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것만 고집을 하면은 그 형태가 다른 형태로 나와도 망해버리고요. 다른 형태로 나와도 망해버리고, 조금만 복잡하게 나와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중간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분기점, 갈라지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설정을 해야 돼, 여기 설정을 해야 돼. 그런 분기점 설정하기도 너무 힘들어지고, 너무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숫자 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가르쳐 드리는 건 둘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방법은 두 개 다 가르쳐 드릴 건데, 그냥 숫자 세는 거 단순하게 세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이고,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래서 일단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일단 가장 첫 번째가 가장 단순한 형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형태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이라고 묻습니다. 왜 최단거리란 말을 하냐면, 그죠?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계속 왕복하다가 이제 피곤해 하면서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 순간 B가 되는데, 그럼 그렇게 따져버리면 무한하죠. 정말 무한하죠. 그렇게 따지면 무한히 많죠.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러니까 최단거리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 요렇게 한번 갈 수가 있고, 너 요렇게 한번 갈 수가 있어. 두 번 그냥 두 가지가 나왔죠. 두 가지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1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1개.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여기까지 온 방법의 수는 2가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대각선끼리 더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이제부터 그죠,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나오기에 딱 좋은 모델입니다. 이게 A에서부터 B까지. 자, 그러면 봐봐요. 이게 이제 몇 가지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 초딩 때 배웠던 그런 방식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인가요? 물으면 한 가지입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죠. 최초로 한 번만 오는 건, 그 최단거리로는. 그럼 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으면 또 한 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최단거리로 가는 거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니? 라고 물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또 한 가지죠.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거 아까 몇 가지라 배웠습니까? 2가지였죠. 그죠? 대각선 더하면. 그럼 얘랑 얘랑도 더하면 몇입니까? 3입니다. 그죠? 얘랑 얘를 더했습니다. 3입니다. 끝입니다. 아유, 쌤 이렇게 쉬운가요?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이제 쌤 진짜 그래요? 이렇게 왜 더해요? 더해서 나오는 거는요,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최단거리로 이렇게 가는 방법 한 개가 있습니다. 최단거리니까 하나, 둘, 세 번만에 가야 되고, 그죠? 하나, 둘, 세 번만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가로 2번, 세로 1번 가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얘도 딱 3번만에 왔고, 그럼 최단거리 중에 하나죠. 가로 2번에 세로 1번 나왔네요. 그죠? 그럼 또 봐봐요. 하나, 둘, 셋. 3번만에 왔네요. 그죠? 3번만에 왔고,
가로 2번에 세로 1번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맞죠? 뭐 다른 거 없죠? 그러니까 3가지 나온다고요. 하나, 둘, 3가지. 요거는 안 되죠. 최단거리가 아니죠. 그죠? 몇 번 만에 갑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 만에 가니까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 둘, 3번 만에 간다는 거죠. 3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방금 전에 제가 가가 세, 가로 2번 나오고 세로 1번 나오면 최단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가 세, 그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전체가 만약에 3팩토리얼을 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라 해서 3가지가 있다 치고, 같은 것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옵니까? 3이 나오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면 이렇게 풀 수가 있고, 그냥 우리 초등 때 풀던 방식대로 풀면은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조금만 문제 복잡해지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조금 복잡해져요. 문제 풀 때가. 일단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걸. 일반 학원이나 학교 같은 데서는 이런 연습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요. 모자라고 또 학생들한테 직접 해봐라 하는데 학생들도 직접 안 해요. 그런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일단 제가 하는 대로 따라 쓰셔보시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거 한 가지,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거 한 가지입니다. 그럼 대각선이죠? 더하면 됩니다. 대각선이죠? 더하면 됩니다. 대각선이죠? 더하면 됩니다.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6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이거 뭐 초딩 때 배웠습니다. 그러면 자, 진짜 6가지 나옵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부터는 저도 헷갈립니다. 근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1가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가지 나옵니다. 3가지 나옵니다. 4가지 나옵니다. 5가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빠졌을까요? 이렇게 이러니까 이게 좀 힘들어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6개 나옵니다. 그죠? 그 외에는 이제 최단거리가 아닙니다. 갈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간단히 봤을 때 얘가 세죠. 그게 최단거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였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죠? 서로 다른 거라 생각하면은 4팩토리얼이고요. 서로 같은 게 몇 개씩 있습니까? 2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제? 3, 2, 1에 2, 1, 2, 1이니까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면 2가 되고 6이 되죠. 그럼 맞죠? 똑같죠?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또 이렇게 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걸로 해보고 4번 조금만 더 복잡해 보이는 걸로 해보고 이제 또 본격적인 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런 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케이스가 또 이제 학생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최단거리로.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 1개, 일로 가는 거 1개, 1개입니다. 여기 1개입니다. 그럼 여기가 2개고, 그죠? 여기가 몇 개 됩니까? 3이 되고요. 그죠? 여기가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됩니다. 그죠? 계산하면 그렇게 되죠? 여기는 얼마 됩니까? 6이 됩니다. 여기는 얼마 됩니까? 10이 됩니다. 여기는 얼마 됩니까? 15가 됩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 뭐 더 할 게 없다라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막혀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 게 6개였죠. 그럼 6개에서 지금 뭐 더해지는 게 없죠. 그러면 쭉 올라가면 몇 개입니까? 그냥 이게 그대로 6개가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올라가면요. 얘도 6개가 유지가 됩니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오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오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쪽에서 오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6이 되고 31이 되고요. 여기가 2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면 53이 됩니다. 53가지가 됩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부터 만약에 이렇게 숫자 세면요, 이렇게 이제 원래 우리가 찾던 방식대로 숫자를 세면 쉽게 찾아요. 크게 막 어렵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무조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갈 거야 라고 물으면 조금 제가 말리고 싶어요. 그렇게는. 왜 말리고 싶냐면,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것보다 더 번거롭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자, 봐봐. 가, 세. 그러면 가가, 세. 이렇게 되면 되네? 해가지고, 만약에 뭐, 8팩토리얼 하고, 그 다음에 4팩토리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틀린 겁니다. 왜 틀려요? 왜 틀려요? 라고 물으면, 봐봐요. 가가, 세인데, 그러면 세가 반드시 몇 번 나와야 됩니까? 4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놀러 간다고 치면, 봐봐. 세 간다 치면, 어떻게 되냐면, 세, 여기로 가는 게 없잖아요, 또. 세, 가야 되는데, 여기가 B잖아요, 그죠? 요때가 상황이 빠져버리죠. 만약에 이 표현이랑 그러면 이 표현이 나온다고 하면요, 여기 다 채워진 거 있죠?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얘는 이만큼 빠졌습니다. 그죠?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뭐 이런 데다가 뭐 분기점을 설정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숫자 세시면 됩니다. 숫자 세는 게 가장 빠릅니다. 뭐 또 요럴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숫자 세세요. 그냥 분기점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뭐 어떤 문제집 보면은 그냥 점 찍어둬 가지고 여기까지가 일단 어떻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이렇게고 저기까지가 또 점을 찍는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숫자를 세세요. 이렇게. 이게 더 빨라요. 편하기도 편하고 쉽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봤던 방법 중에 하나가 요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유형인데요. 똑같이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뭐 우물이나 뭐 오아시스가 있다. 여기 오아시스가 있다. 그래서 근데 길을 가야 되는데 오아시스는 헤엄칠 수가 없어. 너네가 헤엄칠 수가 없어. 늪지대라고 할게요. 그냥 늪지대이기 때문에 너네가 걸어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또 구해, 최단 거리로. 이러면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물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가지고 또 분기점 같은 걸 정해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뭐 몇 가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가지 이렇게 하고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시간 더 빼먹습니다.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 세줍니다. 그냥 숫자 세주고, 여기는 일단 2, 여기는 3, 4, 5, 그죠?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5,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로 갈 수 있는 게, 여기로 올 수 있는 거 여기서밖에 못 오니까 5번까지 왔으면은 여기까지 오는 것도 똑같이 이어지죠. 5가 됩니다. 1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여기까지 5가지 됐으면 여기로 가는 것도 5가지죠. 그냥 여기밖에 길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도 5개입니다. 그죠? 여기도 5개고요. 그죠? 여기도 5개입니다. 그럼 답은 1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빨리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진짜 빨리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분기점을 정해서 해버리면 조금, 그죠,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랑 또 관련된 것도 이제 6번째 패턴. 6번째를 보면, 지금 제가 여러가지 순열, 첫 번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쭉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 한 방울도 지금 안 마시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목이 좀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내용을 지금 뭔가 빨리 못 끝내는 상황입니다. 챙겨야 돼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요. 여기 뭐 P점이 있다. P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P를 거쳐서 가는 방법의 가짓수를 구하세요. P를 반드시 거쳐서 가는 방법의 가짓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P를 지나서 B를 가라. 그 얘기는요. P를 지나서 B를 가라는 얘기는 요런 길은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P를 지나가야 되니까 최단거리로 가야 되니까 이런 길은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요 길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길은 지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요 길도 지나가지 말아라는 얘기네요. P를 지나가야 되니까. 요 길도 일단은 가면 안 되겠네요. P를 지나가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요렇게 바라는 얘기죠. 반드시 P를 지나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뭐 요런 길도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P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죠. 요런 길도 가면 안 됩니다. 그죠. P를 지나가야 되니까. 최단거리로 가야 되니까 요런 애들도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죠. P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럼 남게 되는 거는 사실 요렇게만 따져봐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그냥 우리가 일단 본다라고 하면 요렇게 4개, 그 다음에 요렇게 그냥 계산해라라는 것과 똑같죠. 이까지 오는 게 우리가 그때 몇 개였냐면 계산해보니까, 그죠? 요거는, 그죠? 6가지가 나왔고, 이 뒤로 온 뒤부터는 이제 요거랑 관련된 것들만 하면 되는 거죠. 6, 그 다음에, 뭐, 1, 2, 3, 넷, 다요. 그죠? 6개. 그 다음에, 4개, 세로 2개, 가로 2개, 가로 4개, 세로 2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대기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도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헷갈린단 말이죠. 나중에 하다가.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숫자 세세요. 세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냥. 물론 어떤 문제는 그거를 뭐 이용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좀 그냥 숫자 세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몇 줄이 나는지가 지금 정확하게 안 세고 있더만 조금 힘드네요. 1, 2, 3, 넷 다요. 1, 2, 3, 넷 다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B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죠? 여기 하나하나, 여기 하나하나, 둘, 셋, 6가지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몇 가지입니까? 6가지입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 가는 건 몇 가지입니까? 6가지입니다. 6가지고요. 6가지입니다. 여기 길은 안 가요. 그죠? 그럼 여기도 몇 가지냐면 6가지입니다. 그죠? 여기도 몇 가지입니까? 6가지입니다. 그럼 2개 더면 얼마입니까? 12개고 18개고 그 다음에 하면 얼마고 18 나오고 36 나오고요. 이거 하면 또 뭐 24 나오고 더하면 60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더하면 30 나오고 그러면 96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뭐 정확하겠죠. 얘가 이거 지워지면 6 곱하기 5가 되고 이걸 또 지우면 3이 되죠. 그러면 얘가 15 곱하기 6이 되고, 그죠? 그러면 얘가 이거랑 똑같네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처음에 뭐 순열 같은 거 들어올 때 초등학교 문제집에서 나온 것보다 조금 더 쉬워 보이는 형태로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번 제가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최단거리 묻는 문제였는데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이거를 애들이 왜 틀렸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학교 졸업했던 선배들이 친 문제지만 기출 문제 보시면 이 문제가 꼭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왜 틀렸냐면 학생들이 계속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틀린 거예요. 이렇게 다 있는데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거리의 수를, 방법을 가진 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것만 봤지, 이런 것만 봤지. 그러니까 그 사각형으로 된 형태만 봤지, 이런 형태를 못 봤단 말이죠. 원으로 나온 거. 그래서 이거를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뭐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틀린 거예요. 전환율이 이게 아마 10% 이하 나왔습니다. 5% 이하인가? 하여튼 역사상 최악의 전환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최단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뭐 요렇게 갔다가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갔다가 여기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여기 가는 순간 둘러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거리가 낭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으면은 바로 한 방에 갈 수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둘러서 가는 거죠. 그죠? 여기로 갔으면 한 번에 간 건데 그냥 여기까지 왔을 때 툭툭이면 갔는데 여기로 가는 순간 툭툭툭 세 번을 더, 그죠? 낭비를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일로 가면 안 됩니다. 최단거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갔다가 툭툭툭 가버리면 세 번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없다라고 보면은 그냥 이제 이렇게 이어진 애들이라는 거죠. 얘도 그냥 이렇게 이어진 걸로 이제 개수만 세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럼 가지수를 세면요,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가지입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거 한 가지,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오는 거는 이렇게 하면 오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일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2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 하나밖에 없죠. 오는 방법 수가 한 개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오는 거는 여기까지 오는 게 2개였고 여기까지 오는 게 1개였기 때문에 총 3가지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일로 오는 건 2가지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2가지네요. 그죠? 그대로 와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 2개 더하면 여기 얼마 되고요? 5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도 5가 되고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착착 몇 건 나가면 돼요. 이제부터 4고요. 여기도 가면 4고 여기는 9고. 그죠? 여기까지 오는 거 9, 5하고 4 더하면 얘가 이거 더하면 이건 13. 그럼 요거는 또 여기로 그대로 오는 거 요거밖에 없으니까 오는 큰일 났다. 이거 13이고요. 그죠?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는 이거 2개 더하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26이 되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맞는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얘는 여기까지 오면 또 13이고 여기 2개 더하면 뭐 39가 됩니다. 뭐 계산 과정에서 뭐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39 맞나? 검토 한번 해볼게요. 1, 1, 1 그럼 2개 더하면 3 그죠? 1, 2개 더하면 4 4 그 다음에 2개 더하면 5 9 그 다음에 5. 야, 이거 14네요. 그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14입니다. 그죠? 13, 27이 나오죠. 27. 그럼 2개 더하면 답이 얼마냐면 40입니다. 그죠? 요렇게 구하면 됐는데, 문제 푸는데 얼마 걸리냐면요. 그냥 숫자만 챙기면 되니까. 길어봤자 2분? 1분? 1분, 2분밖에 안 걸렸는데, 그죠? 이걸 정답률이 한 4%인가? 10% 이하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죠? 학생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수업을 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길찾기 문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가지 순열 문제, 연습 문제 같은 거, 다양한 것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